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 대표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닷컴 5번째 시간으로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리스팅 정책, 상품 랭킹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리스팅 정책과 랭킹 정책은 굉장히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강의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리스팅 정책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리스팅 정책은 금지 및 규제 품목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금지가 되는 내용들은 총 18가지가 있는데 그 17가지가 이제 저거고 18번째 규정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는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및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불법 약물, 전구체 및 기구, 두 번째는 인화성, 폭발성,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세 번째는 총류와 탄약, 네 번째는 무기, 다섯 번째는 행정법 집행 관련 군조직 지급 품목에 대한 내용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 성인물과 음란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기만적 장치 및 불법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기타 장치, 10번째 불법 서비스, 11번째 수집품, 보건품, 귀금속, 12번째 인체 부위 인간의 유해, 보호동식물, 13번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유해 자료와 정보, 14번째 담배 제품, 15번째 도박 장치, 16번째 제재 및 금지 품목, 17번째 기타 제재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의 금지 및 유의 품목 상세 규정에 보면은 어떠한 사법권한에서든 법에 의해 금지되는 품목을 게시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은 판매자, 공급업체에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은 법에 의해 규제 또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논란이 될 만한 품목의 게시 또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결정권에 의거하여 부가적인 규제와 금지를 가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게 이제 그 상품 리스팅 정책을 어기게 되면은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계정 삭제도 되고 이제 폐쇄도 되고 삭제도 되고 유료회원 기간을 사용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에 삭제가 일어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알리바바 서비스 파트너사를 제가 운영할 때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걸리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좀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플랫폼에서 다른 조항 또는 상품 리스팅 정책의 영어 버전과 다른 언어 버전 간의 충돌 시에는 알리바바닷컴의 결정과 영어 버전이 언제나 우선한다. 알아두시고 영어 버전이 우선하여 처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 규정은 알리바바닷컴을 에서 무역하기란 제가 도서를 출판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 번역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번역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내용도 전문 번역을 하신 분들이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마취제, 진정제, 향정증성 약물, 불법 약물에 있어서 전구체 및 기구에 있어서 마취제, 진정제, 향정증성 약물, 천연 약물, 합성약물, 스테로이드, 기타 규제 약물에 대해서는 게재 및 판매를 금지한다 되어 있고 판매자의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하는 것 꼭 또 알아두시고요. 인화성인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폭발성 그리고 유해물질, 폭발물 및 그와 관련된 점화 및 폭발 장치의 게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판매자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들 등록 불가능하다. 오존층 파괴 물질도 불가능하다. 가끔 한국에는 저런 내용이 없는데 불꽃놀이 폭죽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제품의 게재는 온라인 게재를 위한 홀셀러 마켓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에서 모두 금지된다 했는데 알리바바닷컴에는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등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파트너사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등록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총류와 탄약에 대한 내용인데 총류 및 타약약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공기총, 비비총, 페인트볼총, 작살총 등 그리고 기타 가스 화학물질 또는 폭발물질을 하면 발사체를 발사있는 무기 제품에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상품 등록이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가끔 이제 공기총이나 비비총 같은 경우는 올리시면서 요것도 좀
알리바바닷컴 파트너사에 확인을 해가지고 미리 좀 상품 등록이 가능한지를 체킹하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무기에는 이제 석궁도 들어가는 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무기 부분에서 이 칼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전에 한국의 충청도의 업체가 한 곳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문의사항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이제 조선도를 만드는 업체였어요. 공예 조선도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해동검을 만드는 업체였고 이제 그 명장이나 이제 장인 뭐 인간문화재 그러신 분인데 상품 등록을 해서 해외 수출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또 알리바바닷컴에 문의를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수집품이나 취미 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해서 또 받았었던 내용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칼과 기타 날이 있는 도구는 허용됩니다. 근데 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라든지 중력칼, 브라스 너클 같은 경우는 그 위장된 나이프는 금지가 된다 하는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은 어떤 품목이 적합한지, 어떤 품목이 무기로 간주되어 계좌의 삭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상품 리스팅 규정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들은 알리바바닷컴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을 삭제하거나 그럴 계정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문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좀 부탁드리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법 집행 관련 군조직 지급 품목에 대한 내용들은 유니폼이나 군복이나 그런 것들 뭐 처리가 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진짜가 아닌 장난감 배지 같은 경우는 등록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등록이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정부기관의 배지 같은 경우들도 75년 된 역사적 유물이거나 그런 이상이 된 그 유물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점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 확인한 다음에 등재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민간 항공사나 조종사, 여객 승무공, 공항직 서비스 직원, 철도회사 직원, 대량 운송 기관 보안요원 등 그런 의료들도 이제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의료업체에서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비슷한 제품 만들어서 유통하시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입니다. 한국의 의약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취소가 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두 가지 예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6-1번. 처방약, 향정증성 약물, 마취제에 계시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 다음에 경구, 투여, 성적 흥분식품 및 보조제에 계시는 판매 및 금지된다. 게재 및 게재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그 다음에 동물량 처방약도 게재될 수 없다. 회원은 적절한 생산 및 판매 허가서를 알리바바닷컴 웹사이트에 제출한 뒤 웹사이트의 시중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을 게재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판매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의료기기, 알리바바닷컴은 비인가 의료기기의 게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회원은 적절한 생산 및 판매 허가서를 웹사이트에 제출한 뒤에만 공인의료기기를 게시할 수 있으나 또한 마찬가지로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의약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한 업체에서 한국에 인기 있는 상품들 자체가 이제 그 성형에 관계된 제품들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성형에 대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의료 제품들 같은 경우가 인기가 있는데 특징이 되는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그 게시를 했다가 이제 계정 삭제까지 난 경우를 보게 된 게 CIS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였는데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여자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근깨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잔점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취 크림 얼굴에 살짝 앞면에 바르면은 이제 점을 뺄 때 쓰는 마취 크림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등재를 하셨었는데 그게 잘 나간다 해서 등재를 해놓으셨었는데 상품이 삭제되니까 계속 올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반복되니까 계정 삭제가 났었던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업체에서 주사제 같은 경우를 등록하셨는데 뭐였냐면은 보톡스 주사제였어요. 보톡스 주사제를 등록해 놓으시고 이제 하다가 두 번 정도 올리셨다 삭제 계속된다고 왜 안 올라가냐 연락 오셨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도 처방이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동물용 처방제도 게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은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것도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의약품은 무엇이냐? OTC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오버 더 카운터의 약자가 OTC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시면은 아스피린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이레놀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칼슘 제제 살 수 있고 비타민 제제 살 수 있고
건강 보조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 사실 수 있고요. 그렇게 판매가 되는 약품들, 그것들은 등재가 가능한 제품들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 등록을 하실 때는 꼭 생산 및 판매 허가서를 알리바바 웹사이트에 꼭 제출하신 다음에 약품을 게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주사 바늘을 제가 수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사 바늘 저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취급 허가를 받아야만이, 취급 및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이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주사 바늘도 인체에 들어가고 인체에 닿아서 이제 그 약물을 투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들어가고요. 주사 바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생산 및 판매 허가서를 웹사이트에 제출한 뒤에 공인의료기기를 게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도 알아두시고요. 성인물 및 음란물, 포르노물에 게시는 게시 또는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판매될 수 있는 내용은 섹스토이와 관련된 제품은 게재가 허용되지만 제품의 설명에 나체나 기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피임기구라든지 남성용 피임기구라든지 자유기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상품 등록이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상품 설명이나 상품 포장재에 나체나 기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그런 제품은 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기만적 장치 및 불법 목적을 위한 이용되는 기타 장치,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인터넷 접속, 통신을 방해하는 장치들 어려운 내용들이 등록이 어렵다 하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여기서 예를 또 하나 드리면은 교육생 중에 하나가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갖고 판매를 했는데 판매가 참 잘 돼가지고 좋았었는데 잘 되던 이제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그 검찰청에서 좀 연락이 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좀 보내봐라.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보내라 그랬더니 RF라는 저게 있죠.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이제 그 제품이 어느 거였었냐면은 무선 리모컨을 통한 이제 자동차나 그런 걸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조정이 가능한 움직이는 동자 광고를 판매를 했었더라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에 대한 대역에 신고를 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물품 판매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여하튼 저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등재가 좀 불가능하고 전파를 방해하거나 그런 내용들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RF 같은 경우는 왕구에서 이제 등록이 되긴 되는데 수입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저런 그 전파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도 알아두시고요. 자, 숨겨진 사진 장치 스파이 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성적 또는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알리바바닷컴 웹사이트에 허용된다 되어 있는데요. 중국 예전에 알리바바닷컴 강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자랑을 하던 것이 어떤 제품이 있었냐면 중국 이제 CCTV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로등 안에다가 이제 카메라 렌즈를 숨겨가지고 촬영이 되는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숨겨진 사진 장치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성적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알리바바닷컴 웹사이트에 허용된다 하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불법 서비스,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불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은행에 대한 서비스, 영수증 다 불가능한 거 아실 수 있으시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집품 및 보험품에서도 이제 화폐, 동전, 지폐, 주식, 채권, 우편화, 신용카드, 직불카드, 투자이익, 디지털 화폐, 모든 가상화폐 다 등재, 제조하는 이용 장비와 재료의 판매, 구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되어 있고요. 화폐 위조품 당연히 안 되는 내용이고요. 금은 귀금속에 대한 내용도 판매 및 구매를 제한하는 것들이 금지됩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쓰다 보면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내용 중에 골드더스트를 사라, 금 가루를 사라, 순은을 사라 하는데 귀금속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국제거래가 까다롭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석유에 대한 내용들도 상품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원유를 사가라 그런 내용들로 또 제한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원유를 등록하는 것들도 불가능하고요. 인체 부위 및 인간의 유해 보호 동식물에서 사람의 모발로 만들어진 품목,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가발은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기나 상아나 그런 걸로 만든 것들
당연히 불법이고요. 가금류, 가축, 반려동물의 상업적 목적의 게재 또는 판매는 알리바바닷컴 웹사이트에서 허용된다. 그러니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직접 올려서 또 저거 하는 내용들은 처리가 가능하고요. 수출입을 절차를 거치기 위한 내용들은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들도 읽어보시면은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기밀, 출판물 그런 것들도 판매자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담배 제품에서 중요한 내용은 전자담배와 부대용품의 게시는 허용되지만 전자담배용 니코틴과 그 액체, 앰플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된다 하는 것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가끔씩 예전에 한국에서 제조를 했었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제조하다 이제 좀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넘어간 저거죠.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갔던 내용들이 많은데 전자담배와 관련된 부대용품의 게시는 허용되지만 전자담배 직접적으로 기기와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이 앰프루까지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내용들 보시면 되시고요. 도박 장치, 특히 도박에 사용되는 장치의 게재는 판매는 금지된다. 근데 이제 주사위나 카드 같은 경우 트럼프 카드를 찾아봤더니 알리바바닷컴이 많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 화투를 수출하는 경우도 또 등재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닷컴에 조금 이제 규제 물품이 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파트너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알리바바닷컴에 문의 메시지 보내신 이후에 상품 등재하실 권을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등록하셔야만이 또 좀 크게 문제가 나중에 계정 삭제나 그런 내용들이 없다 하는 내용들 보시면 되시고요. 16번 제재 및 금지 품목 쭉 보시면 좀 아실 것 같고요. 17번에 보면은 이제 좀 특이하게 자동차 에어백은 폭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알리바바닷컴의 웹사이트와 알리엑스프레스에서 명백히 금지된다. 그 다음에 또 유의하셔야 되는 게 리퍼 제품,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의 리퍼 제품의 판매 및 구매는 알리바바닷컴 웹사이트에 금지된다. 중고 제품에서는 중고 의료는 게재될 수 있으나 다 완전히 세탁이 이루어진 뒤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고 속옷은 게재나 판매가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들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리스팅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을 쓰신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정을 유료회원으로 이용하는 기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정의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신 후에 등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좀 문제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알리바바닷컴의 파트너사나 알리바바닷컴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신 이후에 등록하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17번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읽어보시면 많이 내용 아실 거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B2B를 하거나 B2C를 하거나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신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우선 노출을 해가지고 상품 커스텀의 클릭을 많이 받아서 B2C 같은 경우는 구매를, B2B 같은 경우에는 인쿼리를 수치를 하는 것들이 목적이지요. 바이어의 질문을 수치하는 것들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상품 우선 노출은 인터넷 쇼핑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리바바닷컴 같이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사이트는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시겠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꼭 이 상품 랭킹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닷컴에 3가지 정책이 있는데 상품 리스팅 정책,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침해 정책, 그리고 상품 랭킹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구해서 읽어보시거나 저한테 또 강의 후에 또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메일로 또 발송을 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알리바바닷컴 상품을 검색하면 상품 이미지가 뜨고요. 오른쪽으로 상품명, 상품 단가가 뜨지요. 최소 주문 수량 14점 저렇게 나오는 거는 답변율이게 되겠네요. 7일 이내에 답변, 24시간 이내에 최근에 답변율이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유료 회원 이용 기간, 공급업체 국가, 컨택 서플라이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알리바바닷컴에 인콰이리를 남기게 되는 내용이고요. 차트 나우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알리바바닷컴 애플리케이션, 서플라이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시는 것들 알아두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일 때는 그냥 이용하고 있지 않다. 서플라이어가 공급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
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원칙, 익스포저 레이트, 커스터머 뷰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요. 모든 쇼핑몰들에서 커스터머 뷰는 제품을 검색 결과 및 카테고리 목록에서 커스터머가 조회한 횟수를 커스터머 뷰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클릭스루 레이트는 제품이 검색 결과 및 카테고리 목록에서 커스터머에 의해서 클릭된 내용들이고요.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미지를 보고 클릭을 하는 내용이고요. 인콰이리는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문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위쪽부터 커스터머 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알리바바닷컴이나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를 잘못 설정하실 경우에는 커스터머 뷰가 전혀 안 나오게 되고요. 상품명이나 키워드를 잘못 설정할 경우에 커스터머 뷰가 많이 하락한다. 클릭률은 제품 메인 이미지가 좀 품질이 나쁠 시에 클릭률이 많이 떨어진다. 즉 인콰이리에 대한 내용은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무역 정보라든지 무역 정보를 최소 주문수량을 많이 넣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안 되게 되고요. 인콰이리 받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정보가 부실할 시에는 이제 인콰이리를 받을 확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원칙, 대원칙, 바이어 오리엔티드, 프라우드 퍼니시드 상품 랭킹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매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의 랭킹의 대원칙은 바이어에 기초해서 사기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상품 정보 매칭은 상품명과 상품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명은 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셔츠 제품을 올려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카테고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관계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들 중요하다.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시면서 카테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거짓 검색 정보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이퍼링크 삽입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사이트의 URL을 갖다 걸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을 보다가 유튜브로 빠져나가서 동영상을 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것들을 금지시켜 놨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입니다. B2B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서플라이어에게 바이어는 절대 발주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B2C 쇼핑몰을 가셔서 보시면은 가장 디폴트로 일반적으로 상품이 보여지는 것은 판매 인기 순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팔린 상품부터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잘 팔릴 만한 상품, 그리고 B2C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의 프로필은 거의 보이지가 않지요. 근데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입니다. B2B 사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못하는 서플라이어에게, 믿지 못하는 공급업체에게 바이어는 절대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업체 프로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리바바닷컴 상품 등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프로필, 내가 공급업체로서 믿을 만한 공급업체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들, 공신력을 주는 것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을 맨 처음에 등록할 땐 그렇고 그 이후에 상품 등록이 끝난 이후에는 유지보수 관리, 사이트의 유지보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상품 정보를 고품질로 등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게 상품을 등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B2B의 상품 등록은 B2C와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들 꼭 알아두시고, 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꼭 상품 등록을 하시고 알리바바닷컴을 쓰신다라고 하셨을 때 꼭 유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요소, 거짓 검색 정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그 주의사항들만, 금지사항들만 체킹을 잘 하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의 거짓 검색 정보, 상품 상세 설명 내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해서 타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트래픽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알리바바닷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카테고리 매칭, 상품과 관계 있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품 정보 매칭, 상품 정보를 복사 등록하거나 저품질의 상품 정보, 하나의 상품명에 지나치게 키워드를 중복 사용하는 경우를 자제해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 정보의 품질,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 개의 키워드 아래의 인콰이리 비율은 다른 키워드 아래의 순위에 영향을 준다.
무슨 얘기냐? B2B를 하시거나 B2C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상품의 그 키워드를 잡을 때는 3개 정도를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욕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초심자로 들어가서 의자를 파시는데 만약에 의자를 파신다고 가정을 할 때 체어하면은 이미 너무 많은 서플라이어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피스 체어 잡아도 이미 많은 서플라이어가 있을 거고요. 헤드레스트 오피스 체어 해가지고 받침이 있는 오피스 체어다 하면은 좀 더 적겠죠. 근데 여러분이 3번으로 생각하시는 헤드레스트 오피스 체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은 오피스 체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체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차츰차츰 올라가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한 개의 키워드 아래의 인콰이리 뷰는 다른 키워드 아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2B나 B2C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출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거 처음 입점을 하시고 성과가 많이 없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 여러분 상품들이 어느 키워드에서 가장 노출이 잘 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하셔서 그거를 처음 키워드로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드립니다. 비효율 상품에 대한 꾸준히 관리해서 상품 정보를 최적화하는 것들 중요한 내용이고요. 바이어의 선호도 공급업체 평가전자의 30%뿐이 안 됩니다. 신뢰성이 가장 알리바바닷컴에서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활동성이고 세 번째는 뭐 바이어 선호도로 있는데 신뢰를 줄 수 있는 건 공급업체 프로필을 꼼꼼히 등록하는 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클릭 및 인ኳ이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사이트 방문 시간, 미니 사이트에서 다른 방문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바이어의 선호도에 관계돼서 상품 랭킹을 정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무역 정보에서는 고품질의 정보를 갖춘 회사 프로필의 완성도를 높여서 등록하는 것들 중요하다. 등록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상품을 등록하지 말아달라 하는 내용이고요. 자, 알리바바닷컴 우선 상품 순위 노출의 핵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잠재적으로 바이어의 선호도와 일치되고 자주 검색되는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십시오. 상품명, 키워드에 기반한 상품명을 설정하십시오. 상품 상세 설명, 일정한 포맷에 따른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내용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B2C 쇼핑몰을 하시는데 의류 쇼핑몰을 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느 쇼핑몰에 가면은 상품 설명이 계속 다른 상품을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의류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시면은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모델 컷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색상이 어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상세 컷을 보여줘서 뭐 상품의 재질이라든지 특징들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상품의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한다. 다섯 번째는 상품의 배송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는 뭐 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순서를 잡아놔야만이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다른 상품을 클릭하더라도 계속 익숙하게 이제 그 고객들이 체크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상품 상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B2B도 상품을 설명한다 그럴 때 순서를 정해서 그런 또 포맷을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상품을 설명할 것인가 정형화된 포맷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별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테고리, 상품과 관계 있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전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클릭 및 인과의 수치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그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사진, 상품의 사진은 보다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정확하고 매력적인 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상세 정보, 특수한 상품의 매칭을 위하여 상품 속성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상품에 이제 그 바이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품 상세 정보들을 속성들을 바이어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의 특징들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를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고요. 충분한 무역 정보는 인콰이리 수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씩 그 무역 정보에 보시면 리드 타임은 그 바이어가 발주한 이후에 바이어에게 선적되는 기한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걸 90일, 6개월 그렇게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소 주문 수량을 남들은 다른 셀러들은 100개인데 저만 10,000개 그렇게 집어넣다 그러면은 바이어들 자체가 이 업체는 큰 업체만 거래하고 대형 발주만 처리하려고 드나 보다. 그래서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역 정보 자체도 꼼꼼하게
경쟁업체들이 등록한 내용들을 분석하셔가지고 처리하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자, 상품 그룹, 제품 그룹으로 동일 계열의 상품을 관리해라 하는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일 계열 상품을 관리해라 했더니 2017년도에 중진공에서 1000개 기업을 지원을 했더니 업체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동일 계열 상품 정리할 게 없습니다. 칫솔 한 가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칫솔 같은 경우도 바이어가 원하는 내용들은 칫솔을 다양하게 만드는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칫솔을 만든다 그럴 때 일회용 칫솔이 있을 수 있고요. 리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칫솔모를 아예 빼고 다시 끼울 수 있는 칫솔들도 있고요. 관자용 칫솔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칫솔에 칫솔 모만을 만들어서 또 전동 칫솔에 쓸 수 있는 칫솔모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칫솔을 만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칫솔을 만드는 기업을 바이어가 선호할 거기 때문에 칫솔을 구매하고 싶은 바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상품 그룹으로 동일 상품으로 그룹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정책에서 키워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봐 보겠습니다. 일반 검색어, 인기 검색어, 특정 검색어, 스마트 검색어 있다. 뭐 그냥 결론 정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품 노출의 증가를 위하여 상품 관계 단어로 어널러틱스의 키워드 어널러시스로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좀 그 용어가 바뀌었네요. 모든 키워드를 커버하기 위한 상품 등록은 불가능하기에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할 키워드들을 정해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최근에 알리바바닷컴에서 128자까지 키워드를 넣을 수 있게 되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뭐 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키워드를 고르실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검색어와 특정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여 탑 페이지에 등록되는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되어 있고요. 자, 스마트 키워드는 바이어의 상품 검색 시에는 선호되나 서플라이어의 상품 등록에는 사용되지 않는 검색어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상품명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키워드는 상품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키워드 자체가 상품명이 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일반적인 상품명은 상품 상세 플러스 키워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목시계를 사신다 그러면은 뭐 한국의 손목시계 중에 뭐 오리엔트 손목시계다 그러면은 오리엔트 라운드형, 그 다음에 가죽 브레이드 끈으로 이루어진 그 라운드형 전자시계다. 날짜 표시 기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설명을 해줘야만이 바이어들도 상세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바이어들도 관심을 갖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저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중국서 그 알리바바 강사들이 하는 때 또 뭐 또한 그 B2C 쇼핑몰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을 상품 등록하거나 쇼피를 상품 등록할 때 상품명은 길게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롱테일 프로덕트 네임 그래가지고 상품 상세 설명을 좀 꼼꼼하게 써서 또 바이어들이나 구매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요하다 얘기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의 사전 준비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포터, 등록한 상품 이미지를 다양하게 촬영해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디테일 것까지 찍어가지고 촬영하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제품의 상세 설명을 좀 만들어 놓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패키징이나 상품 상세 포장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 들어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텀스 무역 조건에 대해서 가격 조건이나 선적항이나 최소 구매 수량 그 다음에 리드 타임 같은 경우들 소요되는 기간들 같은 경우들도 정리해 놓는 것들 중요하고요. 회사 소개, 컴퍼니 인트로덕션 자료 또 이미지랑 같이 중요한 정리해 놓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아더 퍼터스 회사 전경이나 생산 작업 이미지나 선적 광경, 특허 및 인증서, 제품 구조 등 3D로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원칙과 그에 앞서서 상품 리스팅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알리바바닷컴을 초창기에 얘기 드렸듯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 그랬을 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